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입니다. P단원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그림이죠. 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하고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에서 어떻게 진화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한 그러니까 그림인데요. 네, 이 그림만 외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정리하면서 외우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훨씬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리 시작은 거대한 성운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운이 어떤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의 충격을 받으면 점점 충격을 받아서 이제 뭉치기 시작하죠. 이때 뭉쳐서 빛나기 시작하는 걸 원시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에너지가 뭐였죠? 온도를 올려주는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였죠. 그렇죠? 이때 작용하는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원시별에서도 계속 수축합니다. 원시별에도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가 쭉쭉쭉쭉쭉 증가하기 시작하죠. 온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우리 약 1000만도쯤 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빛나기 시작하죠.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이 중심부를 핵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심부에서 4개의 헬륨이 합쳐져 가지고 4개의 헬륨이 된다? 4개의 수소가 합쳐져서 1개의 헬륨이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반응을 뭐라고 부르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융합 반응, 좀 천천히 할게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가 별이 저렇게 밝게 나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 질량에 따라서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PP 반응과 CNO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더 많았었나요? PP 반응, 양성자 반응이 좀 더 우세했었죠. 그래서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부에 핵이 있고, 이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깥층에 복사로 에너지가 나가는 복사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류라는 방식으로 있는 대류층이라고 하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탈까요?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무한정하지 않죠.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다 타면 이제 얘는 다른 일생을 살아갑니다. 수소가 다 타면 중심부에는 이제 뭐밖에 안 남아있어요? 헬륨밖에 남아있지 않죠. 헬륨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아직 온도가 1억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1억도가 넘어가야 헬륨이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변했으니까 여긴 빈 공간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빈 공간에서 헬륨이 이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수축한다. 우리 아까 중력 수축 에너지 배웠었죠. 중력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온도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하면서 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요 껍질 부분에는 아까 수소가 다 안 탔잖아요. 이 안에 있는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열을 발산시켜 가지고요. 요 껍질의 온도를 1000만도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껍질의 온도가 1000만도가 넘어갔으니까 이 껍질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나오고요. 그 열이 외곽 부위를 엄청나게 팽창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일어나는 별 내부 구조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다가 우리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는 온도가 몇 도라고 했었죠? 약 1억 켈빈이라고 했었죠? 1억 도입니다. 1억 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별이 됩니다.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서 이 중심 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헬륨이 타요. 헬륨 3개가 타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와요. 주기열성보다. 그래서 적색 거성은 엄청 큰데 엄청 커지면서 빨개져 갖고 적색이라고 부르는데 그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데 엄청나게 밝기도 하죠. 네,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는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주로 에너지가 나왔었잖아요. 적색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주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도 언젠가는 헬륨이 다 타겠죠.
언젠가는 헬륨이 다 탑니다. 그러면 탄소가 타야 되는데 이제 탄소밖에 안 남았잖아요. 탄소가 타야 되는데 그 중심에 탄소하고 아까 약간의 산소도 사실 같이 나옵니다. 이 녀석하고가 타야 되는데 3억도가 넘어야 타거든요. 3억도를 못 넘겨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운데 있는 탄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핵도 수축을 할 겁니다. 주로 탄소가 많겠죠. 근데 얘가 더 이상 수축은 하지만 탄소 핵융합이 일어날 만큼 온도를 높이지 못해요. 외곽 부위는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가운데는 점점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외곽 부위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행성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부분에 보면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났는데 웬 밝게 빛나는 조그만한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중심부에 핵이 수축한 겁니다. 주로 탄소, 산소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얘는 에너지원이 있나요? 중력 수축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핵융합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없죠. 그 백색 외성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네, 온도가 계속 떨어져서 까맣게 돼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어떨지 봅시다.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운에서 어마어마하게 아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 주계열성을 만들게 되고요. 이 주계열성은 아까보다 훨씬 크고 훨씬 뜨거워요. 질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계열성은 내부 구조가 좀 달랐었죠. 가운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PP 반응이 많아요? CNO 반응이 많아요? 네, CNO 순환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을 거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한 번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핵은 대류라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류핵이라고 불렀었고 그 바깥층에는 복사가 끝까지 일어나요. 중간에 식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대류핵과 복사라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주계열성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얼마 안 걸려서 물론 여기 순식간이 막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긴 합니다. 1억 도를 넘어가요. 1억 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헬륨이 타는 온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타고 있는 와중에요. 1억 도를 넘기는 바람에 헬륨도 같이 타요. 그러다 금방 또 3억 도를 넘어갑니다. 3억 도를 넘어가면 탄소를 태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면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별이 되는데요. 초거성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있고 그 안쪽에서는 다시 헬륨 핵융합도 일어나고 있고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는 탄소, 산소가 타서 뭐 규소,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져 있고 계속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원소까지 만들죠? 네, 철까지 만들게 되죠. 철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계속 열을 방출하고 있었잖아요. 철은 제일 안정한 원소라서 오히려 핵융합을 하면 열을 흡수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철에서 다른 원소가 더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철이 점점 쌓여가요. 중진부에서 철이 계속 쌓여가다가 굉장히 커지면 내부에서의 압력도 커지고 중력도 커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붕괴하게 되거든요. 붕괴하면서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낮에도 보일 만큼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나는 거죠. 이 초신성이 터질 때 순식간에 온도가 수천억 도, 수조도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안정했던 철에다가 강제로 중성자나 다른 애들을 때려박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외우고 있는 철 이후의 원소들은 전부 다 초신성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 날아가고 가운데 중심부 남아있는 녀석은 끝없이 수축해가지고 조금 더 질량이 작았다면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되고요. 태양의 질량보다 한 8배 이상 큰 녀석에서는 그 녀석이 주변의 빛조차 빨아들여서
까만색 구멍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괴물이 되는 거였죠. 네, 이게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로 날아간 이 다른 물질들은 다시 다른 데 있는 애한테 섞여져서 이거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운으로 가야죠. 다른 데 있는 애 섞여서 갖고 또 다른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배우는 진화 경로를요. HR도하고 항상 연계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원시별은 우리 성운 상태일 때는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요. 질량이 작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영년주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에 있어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질량이 작은 별들, 태양이 0.5배밖에 안 되는 애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굉장히 큰 녀석들은 주로 왼쪽으로 이렇게 거의 수평하게 직진하는 애들도 있어요. 원시별은 HR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서 주계열성이 되고요.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으로 넘어갈 때는, 자, B는 태양입니다. 광도가 태양이고 표면온도가 한 5800도 되는 애는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때 오른쪽 위를 향해 갑니다. 근데 질량이 되게 크면 HR도에서 거의 수평하게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초고성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HR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별의 진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네, 원시별이었다가 A가 원시별이죠. B는 뭔가요? B가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단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가죠. 외곽부 다 날아가고 가운데 하얗게 남은 조그마한 별을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2단계가 돼서 나중에는 좀 깜깜해져서 죽게 될 겁니다. HR도에서 나타나는 별의 진화 과정하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과정하고 연계시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21년 4월 학평 문제 같은 거 보면 HR도에서 진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다 줬네요. 물어보는 건 평균 밀도가 어떻게 변했게, 네, C일 때 기억 과정에 해당되는 게 뭐게, 우리 정력각평형 아까 안 했었군요. 정력각평형이라는 건 뭔가요? 네, 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과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려고 하잖아요. 별 내부에서 팽창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력각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알짜 힘이 없으니까 별은 더 이상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별이 주계열성, 적색거성 이런 단계의 별들입니다. 그래서 B단계에서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정력각평형 상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23학년도 수능 문제는 어떤 문제였나요?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하는 동안에 반지름하고 광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반지름과 광도 변화가 나왔으면 우리 앞에서 외우고 있는 식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사승이 반드시 생각나야 됩니다. 네, 이런 녀석들이 있었고, 그래서 원시별이 진화하는 동안 어떻게 변했니? 평균 밀도는 어떻게 변했어? 표면 온도는 어떻게 변했어?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변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충분히 HR도하고 연결시켜서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